여러분 안녕. 제가 이제 곧 결혼식장에 가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준비를 좀 빨리 했나봐요. 한 50분 정도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약간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말을 두서없이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편집으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주식 경제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도대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도대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했고, 안 혼나야 되니까 했고,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32살인데 지금은 누가 공부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그 과정을 굉장히 저 스스로도 즐거워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공부는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목적을 좀 어느 정도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학창 시절에 어떤 아이였는지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를 곧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회장도 했었고 반장도 했었고 뭐 영어 말하기 대회도 나갔었고 이러면서 나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라는 인식이 선생님들,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니까 공부하는 과목이 점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초등학교 때랑 뭔가 다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성적이 확 떨어졌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제 실제로 중학교 때 생활 기록부입니다. 중1 때는 성적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 당시에 수음이한가였는데 굉장히 지금 성적이 안 좋은 게 보이시죠? 이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내내 엄마한테 매일 시험 기간마다 혼났고, 또 항상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막 공부 잘하는 학생 하면 저 이렇게 떠올렸는데,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나를 막 공부 잘하는 학생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각성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어쨌든 저는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냥 통째로 다 외웠어요. 교과서를, 그 당시에는 교과서를 서점에서 똑같은 걸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하나씩 다 구입을 해요. 그리고 화이트로 그 교과서의 내용을 다 지웠어요. 뭐 영어 지문도 다 지우고 사회도 막 이렇게 다 지우고 중요한 내용도 화이트로 다 지워서 교과서를 시험 범위만큼 그 통째로 다 암기해가지고 지운 걸 제가 줄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외워버린 거예요. 외우니까 시험을 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그렇게 암기하고 난 성적표인데요.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전교 등수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라는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암기식 공부 방법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암기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성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암기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또 분명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암기 방법으로서 공부를 하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암기로 성적을 한번 올려봤기 때문에 공부는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된다, 이게 약간 고정관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항상 공부는 암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에 대한 딱히 재미도 느끼지 못했고,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암기를 함으로써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평범한 보통 수준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대학교에 또 갔더니 역시나 시험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푸는 것도 있지만 그게 더 막 족보도 돌아다니고 했었고,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막 서술하시오, 비포용지 서술하시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저는 또 시험 범위만큼 중고등학교 때 항상 암기하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대학교 때도 똑같이 그냥 그 두꺼운 전공책을 다 외웠어요.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줄줄줄줄 외워서 시험지 그 비포용지 3장, 4장씩 그 분량을 다 외워가지고 썼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20살 졸업할 때까지 학창시절 내내
공부는 암기를 해야 되고 공부의 목적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고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동안은 뭐 딱히 공부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일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경제라는 분야의 직업을 갖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좀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는 코스피, 코스닥도 뭔지 몰랐고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주식 전혀 몰랐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유튜브라는 것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공부가 점점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를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거를 입 밖으로 내뱉고 이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은 걸 누군가가 이해하고 이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내가 모르는 어떠한 분야가 굉장히 돌처럼 딱딱하다고 느껴져요. 아무리 치고 부시려고 해도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딱하다고 느껴졌던 게 어느 순간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반죽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어려웠던 분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랑말랑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공부했던 이 분야를 반죽을 해서 내가 내 방식대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저로 대입을 해본다면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반죽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저는 내가 내 방식대로 이해한 것을 나의 말로 풀어가지고 여러분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드는 게 내 지식을 반죽해서 실체화한 거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돌처럼 딱딱하다고 느꼈던 걸 내가 뭔가 깨부쉈다, 말랑말랑하게 만들었다라는 자신감,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반죽해가지고 그냥 뭔가 실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지식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실체화시켰다는 데서 느끼는 또 자신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가 잘 됐다, 머리에 잘 들어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피드백을 주실 때 느끼는 또 뿌듯함, 뭉클함 이런 감정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를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말랑말랑하게 만든 반죽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죽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반죽이랑 섞어가지고 새로운 것이 탄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반죽을 똑 떼서 또 나의 지식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반죽을 막 뭉쳐가지고 그들에게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내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아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 분야를 모르고 있을 때는 이걸 활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가 어둡거든요. 내가 이걸 알게 되니까 이걸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기존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식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새롭게 탄생시켜보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떤 대화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삶을 조금 더 다채롭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정말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었고 그 밑에 더 많은 빙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면 과연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과연 이렇게 유튜브에서 뭔가를 누군가에게 알려준다고 떠드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과연 이걸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건가?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만큼 알고 있는 걸 알려준다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내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그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목적,
공부는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위한 목적. 그래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부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암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고정관념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그냥 시험만 잘 보면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내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다면 공부는 과연 무조건 많이 알고 있기만 한 게 공부인가? 라고 따져본다면 많이 안다고 공부는 아닌 거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공부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 그만큼 삶을 더 다채롭게 살 수 있고 여기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고 여기에 저는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랑 정말 친한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원아, 너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영상 하나를 만들려면 그걸 몇 날 며칠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잘 정리해가지고 또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너가 그렇게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그냥 무료로 공개하는 게 아까울 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다 할 수 없는 게 항상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과거를 곰곰이 떠올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부끄럽게도 저는 어렸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학창시절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 너 공부 많이 했어? 하면은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나 잤어. 약간 그런 얄미운 스타일이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창시절에는 공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내 성적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내 것을 뺏긴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정말 완전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저는 공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이 지식을 머리에 그냥 입력하는 게 공부의 끝이 아니라 이걸 활용하고 이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죽을 하고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걸 나눠주게 되면 그걸 받은 사람도 저에게 줍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댓글에 저한테 이런 분야의 책도 있으니 같이 추천드립니다 라고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그들도 나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 파이가 점점점 넓어지고 너무나도 좋은 선순환 구조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드는 생각은 진짜 공부에는 끝이 없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데요. 진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 뭐가 생겨나요. 특히나 경제 같은 부분은 정말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면 저는 되게 뒤처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하루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정말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끝이 없다라는 생각의 관점도 저는 조금 바뀐 게 어렸을 때는 진짜 공부 끝이 없어.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 내가 이걸 알면 또 새로운 게 탄생하고 또 새로운 게 탄생하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에 끝이 없다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부에 끝이 없다라는 느낌은 이전과 너무 달라요. 새로운 게 탄생이 되는 게 아니라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연결성 있게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챗 GPT가 생겨났잖아요. 하지만 이게 그냥 갑자기 없었던 것에서 챗 GPT가 확 생겨난 게 아니라 분명히 1세대 인공지능이 있었고 2세대 인공지능이 있었고 챗 GPT가 생겨나기까지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점점 변화했고 어떤 것이 등장하기까지 이 서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시즌 1이 끝났는데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 연결성 있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그 이해하는 과정이 쉬워지고 재밌어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예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연결성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멈춰 있다고 해도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공부는요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함께 발걸음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발걸음에 맞춰서 내가 함께 걷는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공부가 경제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른들이 키오스크 사용하는 방법, 이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발걸음을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미용사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무겁게 커트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MZ세대도 공부하고 어떤 이런 모질에는 이런 스타일이 더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맞게 발걸음을 맞추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결국에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걷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공부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내가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절대로 우리 아이에게는 공부시키지 않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스카이캐슬처럼 막 공부 이렇게 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요. 분명하게 내 자녀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저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먼저 공부하는 즐거움을 보여준다면 나의 아이도 저와 닮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다양하게 공부하고 즐겁게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어서 반도체 2차전지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공부하면 나도 이 딱딱하게 느껴졌던 돌덩이를 말랑말랑하게 반죽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유튜브 공간이 같이 즐겁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지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